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 관리는 평생의 과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기 관리 하면은 인기를 이제 갖고 사는 뭐 연예인이나 또는 정치인 이런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혹시 여기실까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 대가를 본인이 치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이상 죽을 때까지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이 자녀들이라는 존재는 이제 어렸을 때는 막 이렇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부모에게 매달리면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도 아무 소리를 못하지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은 자기 깜냥들이 생기니까 그때 막 자기 식대로 막 나대요. 이럴 때 이 자녀를 잘 이렇게 인도하려면은, 자녀가 부모님을 이게 우습게 여기거나 이러면은 부모가 아무리 애를 태우고 애를 끌어오려고 해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이제 평상시에 부모님이 과도하게 속물적인 욕심을 부리지 않거나 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애들을 함부로 하지 않거나 또는 방치하지 않거나 하면서 이 자녀를 위해서 애쓰거나 공을 들였을 때는 자녀들이 이 사춘기가 되어서 막 자기 식대로 나대고 싶어도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묵직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함부로 걷어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이럴 경우에는 그 자녀만 못된 게 아니라 평소 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비쳤길래 자녀가 보호를 받으면서도 이 보호자를 함부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저에게 상담받는 어떤 그 부모는 아직 중학생인 아들에게 얻어맞아서 멍이 시퍼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툭 하면은 이 자녀를 두들겨 팼어요. 툭 하면. 그러니까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아버지가 이 새끼가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아들이 선제 공격을 한다는 식으로 아버지를 향해서 팍 주먹을 날리고 발길질을 하니까 아버지는 설마 아들이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모르다 오하다가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우냐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쩌자고 네가 이렇게까지 했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는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아버지는 맞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말대꾸를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자기 관리를 각별히 해야 되고, 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제자들에게 자기 관리를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은 학생들이 딱 앞에서는 예 하는지 몰라도 뒤돌아서면요 막 뒷담화로 어지러울 정도로 이 뒷담화를 해요. 자, 뿐만 아니라 정말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 사이도 함께 살 때 여보 당신 가까운 관계지, 이네들이 서로 뭔가 틀어져서 요새 이제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이혼할 때 보면은 그 변호사들도 이제 그걸 시키기 때문이겠지만 그 상대의 비리를 얼마나 낱낱이 캐는지 몰라요. 없는 비리도 만들어서 이 제출할 정도로 있는 비리를 있는 대로 부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서 제공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비난을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야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누구에게 함부로 자기 결점을 함부로 내보이면 안 된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스승, 응? 하고 제자 사이, 뭐 이 일반 회사는 뭐 하물며 말할 것도 없지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랑 이렇게 친할 것 같아도 나보다 더 괜찮고 근사한 애가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등한시하고 그쪽으로 날아가는 게 인간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관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자기 관리예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수녀님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그 노인 돌봄 센터에 이제 자청해서 거기에 근무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 양반이 그 어머니와 무슨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좀 속을 썩여 드렸던 것 같고 이 어머님이 고생하시다 일찍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 노인네들을 보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못다한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자기가 거기에 자청해서 갔는데 한 7, 8년 하고 나서 자기는 그야말로 번아웃, 소진이 될 대로 되었고 이제 진절런더리가 난다 그러면서 거기를 나오고 싶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바깥에서는 노인 하면은 뭔가 인생을 많이 살아서 조금 너그럽거나 자애롭거나 또는 젊었을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민의 대상 이렇게 뭔가 이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우호적인 감정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은 정말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깥에서 이 돌보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시설에 와 계신 분들이 그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네들끼리 서로 연민을 가질 법한데 아휴 그 치열하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제 외부에서 뭔가 여러 가지 그 물품이 오면은 서로 가지려고 하고 또 없는 사이에 꽁쳐두고 그리고 이 돕는 수녀님께도 자기 힘으로 뭔가 이렇게 좀 걷거나 일어서지 않고 더 엉그럭을 피우면서 아프다고 제대로 일하라고 막 더 버팅기듯 하느라고 그분네들을 돕다 자기 허리가 다 나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노인네들이 저절로 이렇게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 수녀님 말씀이 이 노인들이 나이 들어서 저절로 너그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 젊어서부터 정말 열심히 이 단련한다랄까 수련을 통해서 자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노인네 됐을 때 더 이기적이고 더 원색적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고 또 남에게 추하게 안 보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이게 몸에 배어야 이제 나이가 들고 아프기 시작하면은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얘기요. 만사가 귀찮고 힘들고 이제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은 정말 그 이드 그러니까 이 본능적인 것들이 마구마구 솟구치는데 그렇게 목이 추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 전에 이제 어떤 제가 잘 아는 분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니 같이 공부할 때 그 친구가 상당히 괜찮았대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한 40대가 되니까 세상에 그렇게 못된 구석이 속속 막 드러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 저 친구가 저런 면이 있었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 놀라곤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꽝꽝거리고 남에게 함부로 하고 잘난 척하고 쌩쌩거리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글쎄 그전에 괜찮던 사람이 그렇게 변한 거는 그 사이에 뭔가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 이 젊었을 때에는 이게 위에 층층 시야이 높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신한 행동들을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점차 이게 나이가 들면서 위에 더 윗사람이 없고 자기가 이제 힘이 생겨지니까 그때는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자기 속성대로 마구마구 이렇게 뿜어대는데 참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게 젊어서 이 괜찮아 보였던 것도 진정한 의미에서 다듬어진 게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이게 웅크리고 있었던 거구나 싶어서 이제 제가 씁쓸함을 느낄 때가 있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다듬는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잘 다듬었을 경우 이 주변에서 그만큼 알아주고 칭송해주고 이렇거든요. 근데 뭐 알아주거나 칭송해주는 게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속에서 살면서는 남하고 잘 어울리는 것만큼 근사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이 들어서도 추한 모습을 안 보이려면은 정말 젊어서부터 다듬고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자기 관리하는 것들을 이게 습성화 즉 몸에 배이게 하는 이 노력을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